일본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잠식할 때 전자산업도 막강한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정상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일본 제품은 인기였고 품질 좋은 제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소비자들은 메이드 인 재팬에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는 같은 제품에서 우위를 가지려는 60여 개의 전자회사가 춘추전국시대 마냥 경쟁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러한 호황이 무려 1970년부터 30여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쯤에 독일 지멘스 회사는 폰티스라는 작은 회사에 일제 오디오 플레이어를 대체할 연구를 의뢰합니다. 1995년 운이 없게도 지멘스가 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그 연구는 시제품 생산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97년 폰티스는 하노버 박람회에 그것을 출품합니다. 그런데 이미 대한민국 벤처기업 세안에서도 같은 제품으로 박람회에 출품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해에는 세안이 엠피맨이란 제품을 세계 최초로 내놓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MP3입니다. 소니가 자랑하는 워크맨에 비교할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작고 가볍고 모든 면에서 비교 불가였습니다. 이때 일본 기업들이 과거 30년에서 깨어나야 했었는데 아직도 잘나가는 일본 제품의 자부심에 갇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세안도 1997년은 외환 위기 시절이라 자금난에 부딪혀 빛을 내지 못하고 라이센스를 매각했습니다. 세안이 소니 워크맨을 누를 수 있는 기회를 아깝게 놓친 것입니다. MP3 기술은 2001년 10월 스티브 잡스가 애플 아이팟에 탑재하고 오디오 시장의 최강자로 만들었습니다. 한순간에 일본의 오디오 플레이어들은 급내리막합니다. 또한 반도체의 혜택을 받은 제품 중 텔레비전도 단연 일본 제품이 강세였습니다. 그러나 브라운관을 사용하다 보니 덩치가 클 수밖에 없고 화질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해 1988년 일본 기업 샤프가 연구개발 끝에 최초 LCD TV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우수한 기술을 자사 제품에만 탑재하고 다른 일본 내 기업에는 파트조차 공급하지 않았다 합니다. 이것을 일본의 폐쇄적인 기업 문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디오 시장 때처럼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뒤늦게 출발한 삼성전자는 LCD에 주목하고 연구를 통해 새로운 LCD 시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표 기업 소니는 자국 내에서 제품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해결책으로 삼성전자의 합작회사 설립을 제의하게 되고 이 회사가 SLCD입니다. 마침내 1990년대 후반은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을 삼성이 주도합니다. 한편으론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LCD는 뭔가 화질면에서 2% 부족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 미국과 일본은 OLED를 연구하고 있었고 대한민국 기업도 LCD에 안주하지 않고 이 분야에 뛰어들긴 했으나 기술력은 크게 뒤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일본이 먼저 연구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OLED 시제품을 만들지 않겠다고 포기 선언을 합니다. 시제품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잠시 도움 설명을 드리자면 LCD 또는 LED의 원리는 텔레비전 맨 뒤에 있는 백라이트가 빛을 앞으로 쏘면 중간에 여러 다른 기능을 가진 판넬들이 맨 앞쪽으로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반면 OLED는 그냥 한 장의 판넬 속 각 픽셀들이 자체적으로 발광을 하여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두께도 얇고 빛의 반응도 빠르고 색상도 화사하고 명암 표현력이 우수합니다. 일본의 판단은 이것이 이론일 뿐 시제품 생산은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내었다 합니다. 사실 어렵긴 합니다. OLED 판넬의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수많은 가닥을 어쩌고 저쩌고 하여 만들어야 하는데 하지만 놀랍게도 뒤늦게 출발했던 대한민국 기업만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 가치를 보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넘사벽입니다. 90% 후반 되면 말 다 한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에 밀리게 된 디스플레이 일본 기업들은 샤프는 타이완 폭스콘에게 매각되었고 도시바는 중국의 하이센스에 넘어갔으며 히타치는 스스로 생산을 포기하고 소니와 파나소닉이 만들기는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삼성이 LCD 생산을 중단하자 일본은 바로 중국에 밀리게 되어 해외 공장을 폐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게 보조금을 엄청 몰아주니 일본 기업이 가격 경쟁에서 설 자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일본의 경기 침체로 예산은 절감되고 그로 인해 정부로부터 연구개발 지원이 대폭 축소되니 기업은 당장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운이 좋게 일본은 1950년 말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기술을 지원받았고 그 기반으로 반도체 강국도 되고 전자산업도 부흥시켜 전쟁에서 폐허된 지 단 20년 만에 세계 2위의 경제대국까지 올랐었습니다. 1964년에 세계 최초의 시속 200km를 달리는 고속열차와 도쿄올림픽을 개최할 정도의 나라였습니다. 반면 우리의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중화학공업을 기반으로 경제의 기초를 세우고 빈깡통에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이 되었으며 그렇게 일본이 자랑하던 전자업체들을 내몰고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이 여러 국제 악재와 일본 내 또 다른 불운과 정책으로 20년 가까이 저성장의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오히려 그것을 잘 이해해서 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